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지구 환경의 변화, 특히 기후변화 중에서도 지구온난화에서 다뤄봤는데 이어서 사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책 262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262페이지 펴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오늘의 주제, 바로 사막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막하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떠올리죠. 황량한 벌판에 모래만 잔뜩 있고 대부분의 곳에는 생물이 살기 어려운 매우 척박한 환경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사막이 물론 지구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사막이 확장된다는 것은 그만큼 생태계가 매우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이미지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막이 왜 만들어지고 이것이 왜 확장되고 있고 우리는 사막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지구를 보면 이렇게 다양한 색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는 파란색, 산은 녹색, 빙하지대는 흰색,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건조한 지역을 보면 노란색이나 갈색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막이죠. 사막은 주로 아프리카나 호주에는 있지만 유럽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없죠. 이 유럽인들은 왜 사막은 특정 지대만 있는가? 이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과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 적도 부근에는 어느 지역을 가면 바람이 잘 불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 왜 바람은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부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했는데요. 태양의 방향이나 지구의 자전 등을 고민해 봤습니다. 대표적인 기상학자 헤들리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대순환이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이 바람, 지구 전체에 부는 바람은 태양이 지구를 가열하는 방식에 따라서 서로 달리 적도 지역은 가열이 잘 되고 극지방은 가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로 인해서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순환이라고 하는 대기 대순환이 이루어져서 특정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고 특정 지역은 건조하다 이러한 것을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이 적도 지역이 가열되면 상승한 기류가 만들어지고 상승한 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면 비가 내리면서 이 지역은 우림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비를 내리고 수증기를 거의 다 대부분 이 응결이 돼서 비로 내버려버린 건조한 공기는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온 공기가 닿는 부분이 바로 사막이 잘 형성되는 부위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순환을 이제 헤들리라는 사람의 업적을 따서 헤들리 순환이라고 우리가 불러줍니다. 네, 빠르게 이 어느 지대에 사막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 천천히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궁금증은 바로 사막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확장이 되는 것일까?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전체 세계 지도에서 건조한 지대를 표현해 놓은 것이에요.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심각한 건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붉은색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붉은색이 가장 큰 것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죠. 북부 아프리카 지역. 이 지역과 이 호주 중심 지역이 매우 건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지역이 최대 사막지대인 북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고요. 이 주변에도 유명한 사막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황사를 보내는 유명한 사막이 바로 이제 이 타클라마칸 사막과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러한 사막들이 여기는 없고 여기 이쯤에도 없고 특정 지대에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를 보면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적도입니다. 적도는 태양과의 각도가 가장 작은 부위이고 그래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부위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기는 이 전체 어떤 공기보다도 가장 많이 태양에 의해서 가열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가열된 공기가 상승한다는 거죠. 가열된 공기가 상승하다가 위로 올라가서 떨어지고 또 위로 올라가서 떨어져요. 상승한 공기는 구름을 만들고 구름에 의해서 비가 내리면 대부분의 수증기는 이 지역에 떨어지게 되고요. 수증기가 없는 건조한 공기가 여기나 여기, 즉 이 북위 30도 북이나 남위 30도 북위에 떨어진다는 거죠. 보시면 사하라 사막이나 모하비 사막, 고비 사막 이런 것들이 다 북위 30도 부근에 있고요. 아타가마 사막이나 칼라하리 사막이나 그레이트 샌드 사막이 남위 30도 부근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구가 여기 있는데요. 지구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바로 이 태양으로부터 공급이 되죠.
태양으로부터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가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지구가 구형이다 보니까 평행광선으로 날아온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도와 극지방에 조금 다르게 작용합니다. 조금 그것을 확대해 보면요. 적도 지방에는 바로 이와 같은 에너지가 좁은 영역에 복사 에너지가 공급이 돼요. 근데 이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넓은 영역에 퍼져서 이 에너지가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단위 면적당 에너지 양은 적도 지역은 상당히 높고 많고 극지방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느끼는 바와 같이 적도 지방으로 갈수록 더워요. 덥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춥습니다. 그럼 여기엔 에너지가 남고 여기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이 에너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에너지의 이동의 주된 형태가 바로 공기의 흐름이나 혹은 해수의 흐름으로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가열이 되니까 가열된 공기는 팽창할 것이고 부피가 커지게 되면 밀도는 낮아지겠죠. 주변보다 밀도가 낮아진 기체나 액체는 위로 상승하는 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죠. 여러분들도 아마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대류라고 하는 현상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상승한 공기는 이 구름을 형성하기 때문에 비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서 우림을 형성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공기가 위쪽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공기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저기압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상승한 공기는 이제 언젠가는 떨어지게 될 거고요. 건조한 공기가 떨어지면서 바로 그 지역에 사막이 많이 형성되고 공기가 여기 계속 공급되니까 압력이 높은 고기압 지대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순환이 될 텐데 이와 같은 순환을 밝힌 업적을 따서 헤들리 순환 혹은 페렐 순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대를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이와 같은 순환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적도 지역은 주되게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바로 저압대가 만들어지겠죠. 적도 저압대라고 부릅니다. 이 상승한 공기가 이제 이쯤 아열대쯤 돼서 다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기가 내려오는 부위라고 해서 아열대 고압대라고 부르고요. 다시 여기에서 상승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대 전선대라는 말을 부르는데 전선대라는 말은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와 위쪽에 차가운 공기가 서로 맞부딪혀서 형성되는 부위를 전선대라고 부르는데요. 어찌됐건 여기도 상승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저압대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크게 세 가지 극지방에서의 순환, 적도지방에서의 순환, 중위도 지방에서의 순환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순환들의 이름을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라고 우리가 명명했습니다. 극순환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극지방에 있으니까 당연히 극순환이겠죠. 그러면 페렐 순환과 헤들리 순환의 순서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는데 극 한 글자, 페렐 두 글자, 헤들리 세 글자, 1, 2, 3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도별로 이제 건조하다, 뭐 축축하다, 뭐 이렇게 습하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강수량과 증발량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결정되는 건데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엄청나게 많이 증발하게 되면 오히려 건조할 수 있고요. 비가 적게 와도 증발이 적게 되면 오히려 습한 지대가 될 수 있겠죠. 보면 위도에 가까울수록 강수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증발량도 위도에 가까울수록 증발량이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경향성이죠. 구불구불한 특징이 있지만 여기서 봤을 때 특이적인 부분은 특정 부분, 이 적도 부분과 극지방 부분은 강수량이 오히려 증발량보다 더 많아요. 근데 오히려 증발량이 많은 이 영역이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이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영역이 어떤 부분이겠어요? 당연히 건조한 영역이고 사막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부근에 사막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기후가 건조하고 사막이 많이 분포하는 지대가 어디이고 그 부분은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원래부터도 건조한 지대긴 한데 더 심각한 가뭄이 오고 이 사막이 더 확장되면서 사막 주변에 풍요롭게 살던 동식물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이 사하라 사막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더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기가 이제 이렇게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내려오면 이 30도 부근에서 내려오면 다시 그 공기는 고압대에서 저압대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땅 위에서 고압대에서 저압대로 바람이 항상 불게 됩니다. 바람이 그러면 북쪽에서는 적도와 30도 부근 사이에서 위에서 아래로 바람이 계속 불게 되는데 이 바람이 약간 기울어져서 불게 돼요. 동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서쪽으로 기울어져서 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지구의 자전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부는 원인 중에 첫 번째는 적도와 극지방이 태양에 의해서 서로 달리 가열된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지구 자체가 바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기울어져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바람은 어디로 기울어졌는가에 따라서 뭐 편동, 편서 이런 말을 쓰는데요. 우리나라는 여기 있죠. 우리나라는 이 30도와 60도 사이에 있는데 서쪽으로 기울어진 바람이라고 해서 편서풍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심에 있는 바람은 예전에 무역을 하는 무역선들이 많이 이용한 바람이라고 해서 무역풍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북동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러주게 되는 거죠. 편서풍 지대에 우리나라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온 태풍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로 접근했다가 다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특성을 보이고 있죠. 나중에 이와 같은 움직임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이런 것은 나중에 물리나 지구과학을 좀 더 공부해 보시면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구는 궤도에 따라 받는 열 에너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표면의 열 분포가 불균등하게 나타납니다. 네, 여기가 적도죠. 여기가 극지방이고. 하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는 대기 대순환이 일어납니다. 네, 이와 같은 차이에 의해서 대기 대순환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지구에서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는 적도 부근은 공기가 뜨겁습니다. 네, 그렇죠.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다가 일정 네, 뜨거운 공기는 팽창하고 팽창한 공기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동하면서 차갑게 변하여 하강하게 됩니다. 네, 이때 공기가 하강하는 위치가 대략 위도 30도이고 네. 북위 30도나 남위 30도 부근에 공기의 하강이 일어나는 거죠. 퍼집니다. 반면 극지방은 태양열을 비교적 적게 받아서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네, 차가운 공기는 수축하고 수축한 공기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양옆으로 퍼집니다. 퍼진 공기는 저위도로 이동하다가 아래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와 네, 여기에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서로 맞부딪히는 부분을 전선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상승한 공기는 다시 일정 고도에 닿으면 양옆으로 퍼집니다. 네, 그래서 크게 세 개의 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공기의 순환을 대기 대순환이라고 합니다. 대기 대순환은 기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도 부근과 네. 60도 부근은 공기가 상승하는 지역에서는 그 공기가 빠지니까 그 부분은 압력이 좀 낮은 부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기압 혹은 저압대라고 부르고요. 지방에 발생 반대로 공기가 내려오는 것은 고기압, 고압대라고 부르는 거죠. 적도 수렴대라고 부르고 위도 30도 부근에 발생하는 고기압대는 아열대, 고압대라고 부릅니다. 또한 위도 60도 부근에 발생하는 저기압대는 고위도 저압대라고 부르고 극지방에 발생하는 고기압대는 극고압대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기압은 강수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도 저압대와 고위도 저압대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비가 많이 내리겠죠. 특히 고위도 저압대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기 때문에 한대 전선이 형성됩니다. 네, 전선이라고 하는 것. 아열대 고압대와 극고압대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가 적게 내립니다. 네, 우리나라는 보니까 저압대와 고압대 사이에 있네요, 그죠? 바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겠죠. 근데 이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이것이 방향이 바뀌게 돼요. 왜 이러한 방향의 변화가 있는지는 아마 여러분 중학교 때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지구과학이나 물리를 더 배우시게 되면 이러한 변화, 방향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배우게 될 거예요. 네, 북동무역풍.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해서 편서풍이라고 부르고요. 네, 여기는 극지방에서 부는 바람이어서 극동풍이라고 우리가 불러줍니다. 이 바람들은 항상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네, 늘 지속적으로 부는 거죠. 사월풍이라고 합니다. 단 남반구의 무역풍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방향이 남동쪽이기 때문에 네, 남동무역풍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네,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건조한 공기가 하강하는 지역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사막의 생태계는 일반적으로는 안정적으로는 있지만 매우 빈약하고 척박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 사막이 확장이 되게 되면 주변의 생태계가 아주 빈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막이 확장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생태계에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사막화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막화가 되는 지역에서는 생물의 서식지가 잃어버리게 되고 서식지 잃어버린 생물들은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생물들과 또다시 충돌하면서 생태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농경지가 감소한다. 당연히 이런 사막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는 매우 어렵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대기는 태양의 에너지가 불균등하게 전달되면서 크고 작은 규모로 순환이 일어나는데요. 이 중에서도 큰 규모의 대기 대순환,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 있다. 위도 30도 지역은 고압대, 공기가 내려오는 고압대가 있어서 맑은 지역이고 매우 건조한 지역인데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사막이 있는데 요즘 사막이 확장되는 사막화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사막화는 당연히 자연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인간이 지나치게 가축을 방목한다든지 경작지 면적을 확대한다든지 무분별한 산림 절체를 해서 기존의 생태계를 크게 변화시키면 이 사막화가 더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막화되는 지역에서 생물은 서식지를 잃고 생태계의 큰 변화를 이룰 수밖에 없겠죠. 생태계의 큰 변화 중에 우리가 생물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식량 자원을 비롯한 다양한 자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우리가 그러한 자원을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사막으로부터 날아오는 바람에 섞인 모래먼지, 미세먼지 이런 황사라는 현상도 더 심해지고 더 오래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활동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 스스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적어보고 바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대기 대순환의 원인 첫 번째로는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 있는데요. 또한 지구의 자전도 바람이 부는 방향이나 바람이 부는 순환 주기 같은 것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순환세포는 크게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사막화의 원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강수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강수량이 감소하고 증발량이 증가하게 되면 건조한 지역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자연적 원인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축 방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위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는가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우리는 예전에 지금은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미세먼지나 황사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었죠. 황사가 발생하는 시간이 오래되고 만약 더 심해진다면 우리가 이제 이 바이러스가 끝나더라도 황사 마스크를 계속 끼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노릇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몇 가지 사막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7가지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주요 사막들, 한국에 영향을 주는 사막들, 사막화 방지 협약, 사막화 방지의 날. 사막화 방지의 날 한 6월 7일이 사막화 방지의 날이래요. 언제 제정됐는지, 왜 만들었는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막화의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들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 싶은 친구들은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황사 현상이나 사막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사막화를 막기 위한 노력 등을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사막화라고 치면 이 사막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들 그리고 특히나 심각한 지역인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눈물겨운 노력들이 영상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지구 환경의 변화 두 번째 시간으로 사막화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엘니뇨, 라니냐라고 하는 독특한 기상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